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슈 평론 하나 가볍게 하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삼성전자 국민 배당 논란, AI로 인한 초과 이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제가 오늘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걸로 생각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정책실장이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AI 반도체의 성과는 국가적 산업 기반의 결실이다. 국민이 이제 기여를 했다.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윤을 다 나눠 먹자 이런 게 아니라 V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인세수, 초과세수를 이제 좀 의미 있게 써보자는 그런 취지였다 이런 얘기지만 좀 이제 좀 혼란이 있었어요. 용어에 혼란이 있었죠. 초과 이윤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 이게 법인세를 많이 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제 이윤 혹은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소유한 주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처분을 정부, 특히 선출 권력 행정부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좀 이제 일반 국민 정서 혹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헌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제 국민이라고 할 때는 이제 개인과 법인을 포함을 하는 거니까요. 이익의 처분에 대한 것은 주주와 경영진이 결정을 한다.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어떤 기업 경영, 기업 법률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주주라는 거 얘기할 때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적자를 날 때도 주주가 적자를 보는 거고 이득이 날 때도 주주들이 어, 이득을 보는 거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올 때나 화창할 때나 함께하는 것이 주인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법인세율이 공정하냐 어떻냐 삼성전자가 국민의 어떤 자금으로 큰 회사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법정주의 국가에서 사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혹은 일부 집단이 모여서 이 법인세율은 사실 공정하지 않고 나쁘다 이랬을 때도 실정법에서 정한 세율만큼 우리가 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랄까 이제 어떤 근본적인 원칙이 너무 많이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AI 특수 혹은 미국의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이 반도체 특수가 이건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그러한 큰 결실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되면서 특히 선단 공정 진입의 핵심 열쇠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리소그래피 머신이 중국으로 유입되지 못한 것이 벌써 10년 됐습니다, 거의. 그때 만약에 EUV가 중국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창신 메모리랑 양지 메모리가 돈을 많이 벌고 거기는 시설 투자액이 매출액보다 많다니까요. 제가 그때 삼성전자 노조 파업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국민이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 이것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치 창출의 3대 주역을 보자면 빅테크를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를
몇천억 달러, 조 달러 단위로 하니까 갑자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한테도 돈을 줘야지, 그러면. 그렇죠? 어, 그 다음에 기술적 대응. 뭐, 물론 기업도 잘했죠. 경영진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감내한다. 불황기를 견뎌냈잖아요. 그래서 분배의 최우선 대상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수요를 만들어낸 장본인들, 빅테크나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에도 캐펙스를 멈추지 않고, 뭐 삼성전자가 적자 난다고 해서 1년에 뭐 한 60조에서 90조에 달하는 R&D와 시설 투자 지출을 줄이지 않습니다. 이건 반도체 산업의 기본이죠. 역사이클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몰아줬다? 뭐 도와줬다. 이러한 공로, 우리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논리적 비약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공공기관 혹은 연구소에서 그냥 뭐 조금 부족하다, 빠듯하다 싶은 그런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대외 여건의 특수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게 삼성전자라고 해서, 뭐 현대사의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갑자기 전 국민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국민의 기여다. 뭐, 중소, 중견기업, 뭐, 이런 거다. 그랬을 경우에도 좀 논리가 강하지 않아요. 왜냐면, 근로자 3명 중 1명이 소득세를 안 내, 우리나라는. 뭐 사실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단위로 실질적으로 별로 내지 않는 사람이 5, 60%가 돼요. 뭐 상위 1%가 거의 한 5, 60%. 이따가 법인세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상위 30%가 뭐 8, 90%를 부담을 하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불평등하다, 뭐 양극화다 이러지만 사실 세수 부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통계는 그 반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 진실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진실을 추구하는 네버릭 TV. 그다음에 요건 이제 뭐 몇 년 된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제미나이하고 클로드에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게 상위 1% 법인, 거의 뭐 대기업 집단 30개, 중견기업 중에서 좀 사이즈가 큰 분들, 제가 볼 때는 10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한 3, 40만 개 되거든요. 이분들이 법인세 세수의 8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어. 이분들이 뭐 부가세를 안 냈나요? 뭐 저기 뭐야 직원들의 어떤 그 국민연금 이런 거 부담을 안 했나요? 뭐 모든 세금을 다 냈다고, 뭐 취득세도 냈고 법인세도 냈고 뭐 이런 거 다 냈는데 갑자기 우리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어. 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상위의 개인과 법인들이 전체 나라 재정을 좀 책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뭐 제가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세 부담 구조가 이래요. 뭐 나라에서도 혹은 민주주의 정부니까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국가 통계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게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30%가 넘는다니까요. 뭐 저도 뭐 이제 세금을 뭐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이 뭐 다 같이 기여를 했으니까, 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 군사 독재 때 뭐 국민들 돈을 빼서, 그렇죠. 인정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인도, 이런 곳들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시설 투자 100조 한다 그러면 인도는 직접 보조금이 연방정부랑 지방정부 합쳐서 70%.
뭐 부가세, 사회복지세, 뭐 소부장 관세 다 면제. 수출이익 뭐 무조건 100%다 소득세 공제.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어. 미국의 원빅 뷰티풀 빌 말씀드렸죠. 인텔하고 마이크론은 그 글로벌 최저한세도 트럼프 때 탈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렉트 페이로 환급을 받아요. 제가 반도체 뭐 이렇게 평론하시거나 뭐 전문가분들이 뭐 이제 그 칩스 액트 투자세액 공제 25% 있죠. 만약에 뭐 장비 반입이라든지 이런 거 만약에 투자를 100조 했다 그러면 투자세액 공제 25%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빅 뷰티풀 빌 액트 때문에 35%로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산 소부장을 70% 이상 쓰게 되면 그게 10%가 추가돼서 45%의 장비세액 공제를 받아요. 근데 R&D 시설 투자 이런 거 100%다 이미디엇 익스펜싱, 당해 비용 처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환급을 받는 데니까 조 단위로. 여러분들 인텔 CPU가 AMD보다 비싼데 성능이 더 안 좋다가 지금 가격이 60, 70% 다운된 제품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파운드리에서는 웨이퍼당 단가의 차이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리고 중국은 한국, 일본의 수출주도 제조업을 모방을 해서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반도체 말고는 사실 다른 12대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컴퓨터, 뭐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4년 전후로 중국 제조 2025 문서가 2015년에 나왔죠. 반도체만 1000억 달러 이상이 늘었고 수출이 2014년 대비해서 2025년에 기타 12대 주력 산업의 수출 총액은 한 600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실질 가치로 계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반감이 된 거죠. 여러분들 뭐 서울 아파트값 오른 것만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제외하고 주력 산업 수출액이 뭐 한 3천억 달러라 그러면 14년도에 2025년도에는 2,500억 달러인 거예요. 그럼 그게 500억 달러, 600억 달러만 줄어든 게 아니라 실질 가치로 따지면 3분의 1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날린 거예요. 뭐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런 거고. 대학생들이 뭐 취업 원서, 신입사원 내려고 50개, 100개 원서를 쓰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중국과 신흥국들의 제조업 경쟁력이 올라오고 단가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다 빠진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기업 집단 30개라 그래도 글로벌 수준에서 보면 대기업이라고 볼 만한 게 이제 삼성, SK, 현대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글로벌 스케일에서 보면 다 중견기업 이하야. 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뭐 먹을 게 줄어들면은 공동체나 어떤 생태계에서 내분이 심해집니다. 서로 뜯어먹을 수 있는 것만 발견이 되면은 이전 투구, 완전히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는 다 지금 내리막길이니까 물론 자동차는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연간 생산량 신차가 400만 대에서 늘어나질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도체 착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꺾인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또 뭔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을 많이 보는데 양도세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죠. 해외 주식에서 외화를 벌어왔는데 일정 금액 250만 원이죠. 벌었을 때는 나라의 기여가 있다고 해가지고 22%를 걷어가요. 국세 20%, 지방세 2% 해서. 근데 적자를 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뭐 딱히 뭐 나를 도와주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작년 초만 해도 뭐 구조적 요인 때문에 못 일어난다, 오너 리스크가 있다. 뭐 그러다가 잘 나가니까 뭐 젠슨 황이랑 깐부치킨에서 막 글로벌 리더십과 외교, 막 민간 외교를 한.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적자 날 때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버니까 갑자기 노조, 노동자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동안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우리나라 대들보 산업을 키워냈으니까. 근데 갑자기 전 국민이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려울 때는 왜 외면을 하고 잘 될 때는 다 같이 우리 탓이로소이다. 이런 굉장히 근본적으로 뭐랄까요? 보편적인 어떤 정의나 도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에 있어서. 이제 불황기에는 기업이 알아서 자구 노력도 하고, 뭐 비즈니스 클래스나 임원들 출장도 잘 못 가게 하고, 골프도 치면 안 되고, 회식도 못 하고, 뭐 나름 제한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호황기에는 돈 벌었으니까 우리가 갖다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초과 이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가 거쳤다고 해도 우리나라 공공기관 포함하면 부채가 얼마나 많고 나갈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반도체 다운사이클에는 법인세 세수 결손이 나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과 신뢰에 바탕한 좀 그러한 정책을 좀 기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외 여건 말씀드려야 되겠죠. 세금 낼 돈으로 공장 다 짓고 보조금 받고 여기저기서 전력, 토지, 용수 다 지원받고 뭐 3년, 4년 걸린다. 혹은 뭐 인텔 뭐 일본 다 못 따라온다 그래도 인텔 완전히 살아났고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인텔 20불에 샀으면은 지금 뭐 떼돈 벌었지. 마이크론 전고점이 150이었는데 작년 4월에 상호관세 나왔을 때 60달러였는데 지금 거의 7, 800달러 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운 사이클이 왔을 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처럼 매출이 100조 났을 때 뭐 시설 투자 30조 하고 R&D 30조 하고 뭐 성과급 10조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매출액보다 매출액이 10조 났는데 시설 투자를 100조 하면서 지금 10년째 오고 있다니까. 뭐 인텔 말할 것도 없고 TSMC 지금 삼성 SK 밀어준 거보다 나라 전체에서 인력이랑 뭐 세금 세액공제 다 몰아줘요. 완전히 대기업이라고. 아마 다음에 이 AI 메모리 특수가 끝나면 아마 이번 세기의 마지막 반도체 치킨 게임 승부의 장이 열릴 겁니다. 그때 멈추지 않고 적자가 10조, 20조 나도 연간 캐펙스랑 R&D를 150조 정도씩 해주면 우리가 열강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 남은 돈 없이 그냥 다 닦아 쓴다. 다 나눠 먹자. 이게 만약에 승리를 하면 제가 볼 땐 이번에 돈 벌고 다음에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삼성이 노조가 파업하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뭐 이익잉여금 주주의 몫인데 원래 적자 때는 뭐 우리는 경영진만 탓하고 이랬다가 뭐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기업 집단 나머지 30개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이어지고요. 노란봉투법도 있잖아요. 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국내의 문제로 끝날까요? 우리나라 뭐 이제 주요 외국 기업들도 유치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고
돈 벌면은 다 같이 달려들어서 나눠 먹자. 이런 게 통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어떠한 기업이 있을 것인가? 국가를 책임지는 행정부, 국회의원, 입법부라고 하면은 이 파급 효과, 두수, 세수 앞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더 이상 식민지나 초기 개발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성장 국가라는 거 체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 많이 보니까 1%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피똥 싸가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1억 모았는데 그걸 투자했는데 내년에 1억 100만 원 돼 있다는 얘기. 그게 저성장입니다. 남들은 10%, 30%, 100% 가는데 우린 1%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좀 너무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떠한 뭐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헌법, 사유재산, 그리고 우리 국민들 혹은 기업들 전체로 봤을 때 세 부담, 이러한 객관적인 어떤 세수 부담의 증거, 그 다음에 대외 경쟁력. 나중에 우리가 인도 동남아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때다. 반도체 말고 지금 제대로 확장이 되고 살만 난다 이런 데가 있냐고 하나라도. 지금 AI 혁명 시대에 반도체 이 경쟁력까지 이러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와 생각이 좀 비슷한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파업이나 이익을 분배하자, 국민의 희생 이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성장과 어떤 AI 특수의 결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 여유 자금 이런 걸 좀 남겨놓는 선에서 아름답게 또 노사가 화합을 하고 국제사회에 우리는 갈등이 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또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리스크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거버넌스의 진화 혹은 발전의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